자, 멈추지 않는 현대차의 질주, 요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현대차가 어제 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장 끝나고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잘 나왔어요. 근데도 오늘은 떨어집니다. 하이닉스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실적이 잘 나왔는데 떨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주실 수 있느냐, 줍줍의 기회가 되느냐, 요 부분도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두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유튜버 돈쌤 정현두님 그리고 YMG 글로벌 박종훈 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서 현대기아차 타시는 분 먼저 손 한번 들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 오늘 방송 위해서 사야 됐나? 오늘 방송 위해서 샀어야 저는 됐나? 2차 전지 좋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전기차 안 타는 분들 보면은 진정성이 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기는 하죠. 네. 하지만 현대차는 좋다. 그래도 차를 소품으로 쓰기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죠. 뭐 사실은 제품이랑 네. 주식이랑은 네. 또 다른 관점이니까 네, 그런 거죠. 그 부분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적부터 이야기를 해볼 텐데 현대차 어제 영업이익률에서도 테슬라를 앞섰고 매출도 분기별로 봤을 때 사상 최대, 영업이익도 굉장히 잘 나온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박종훈 팀장님이 먼저 이걸 전해주신다면? 네, 맞습니다. 어제 뭐 사실 정말 시장에서 큰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주가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너희들 지금 뭐 현대차 지금 주가를 안 보고 지금 방송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게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고 오늘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일단 현대자동차가 역대 2분기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보시게 되면은 45조 205억 매출이 정말 엄청나게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지금 상황 자체를 시장에서 왜 이렇게 좋게 보고 있는지 아마 보실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방송을 통해서 사실 현대차 하게 되면 지금 국내에 있는 어떤 매출과 판매 어떤 뭐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보다도 네. 예, 해외 글로벌에서 지금 어느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변수가 뭐가 있는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 텐데 네. 뭐 일단 매출하고 영업이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지속적인 상승을 좀 보이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네요. 물론 주가를 보게 되면 지금 상태가 너무 저평가가 되어 있다. 뭐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PER 같은 경우에는 5배예요. 근데 과거 사실 연초에 아마 많은 뉴스를 보셨던 분들 아시겠지만은 이제 현대차도 토요타 정도의 PER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 당시에 토요타가 또 10배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주가에서 2배 정도는 더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의견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토요타가 또 최근에 들어서 성능에 대한 이 점검 자체를 조금 이제 인위적으로 좀 변경했다라고 하다 보니까 어렵게 얘기합니까? 조작. 토요타 조작. 성능 조작. 좀 싫어하시는 분도 있을까봐. 네, 아예 토요타 뭐. 하여튼 뭐 네. 성능 조작 때문에. 성능 조작. 그러한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 90도로 또 인사를 했죠. 회장이 나와서. 자, 그러한 사건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해서 뭐 선반영됐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저평가되어 있고 이제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여자 주주하는 정책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좀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조 3천억 가까이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매출액이 45조. 근데 돈쌤님 개인적으로 보셨을 때 요거 영업이익이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뭐 원래 예상했었다라는 그 기준치를 들이대더라고요. 그게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기대치를 높일 수 있었는데 그렇게 높이지 않았던 이유가 뭐 일단 뭐 전기차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조금 덜 나가는 부분도 있었고 근데 네. 그거를 이제 비트한 것은 이제 환율의 효과가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좀 잘 나오긴 했는데 최근 시장 분위기가 그냥 예상치를 좀 상회했다거나 아니면 뭐 서프라이즈 나왔다거나 그렇게 해서 환호하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완전한 서프라이즈, 초 서프라이즈가 아니면 다 그냥 쇼크로 받아들이는. 네, 그래서 지금 컨센이라는 게 컨센이 예를 들어 100이면 실제적으로 110이 나왔을 때 스트릿 컨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비공식 컨센은 130이었어라고 하면서 이제 빠지는 모습이 어제 하이닉스가 있었고 오늘 또 현대차도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현대차 주식이라고 하면 좀 애널리스트들한테도 참 무덤과 같은 곳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저평가는 맞습니다. 근데 사실 현대차가 저평가가 아닌 적이 있었나? 만년 저평가. 네, 그렇죠. 일단은 참 주주로서도 참 기분 나쁜 게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학교 다닐 때 부모님한테 엄마 나 성적이 잘 나왔어라고 성적표를 보여줬는데 칭찬받으려고. 근데 부모님이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적이 올랐네? 아 이제 떨어질 일만 남았구나. 아니에요. 불쌍해. 예, 그게 어. 피크아웃 논이잖아요. 피크아웃. 네. 계모 아니에요, 계모? 그래 지금은 현대차가 약간 계모한테 시달리는 뭐 그런 아하. 분위기예요. 아. 지금 아무리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잖아요. 네. 아까 30조에서 45조까지 올라가고 매출액도 지금 뭐 그 현대 기아 합치면 8조 정도 됩니다. 영업이익이 나쁘지 않은데도 또 피크아웃론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뭐 22년은 뭐 계속 내려갔다고 치더라도 23년에 배터리가 그렇게 좋고 할 때도 그 배터리로 차를 만드는 현대차는 가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올해서야 겨우 이제 밸류업 바람을 타고 이제 그 저평가된 게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올해 들어서는 좀 분위기가 좀 좋았는데 또 7월 들어서는 좀 같이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주주나 애널리스트들 입장에서는 네. 참 애증의 아니 종목이다. 근데 주주 입장에서 바라보면 참 애증이면서도 답답하면서도 그쵸.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 그쵸. 게 봐봐요. 일단은 내연기관차 잘 기본적으로 팔고 있죠. 제네시스랑 SUV 라인 팔리면서 마진율도 높아졌죠. 그렇죠. 전기차 잘 팔아요. 근데 전기차가 좀 주춤하면서 뭐가 치고 올라옵니까? 하이브리드 치고 올라오잖아요. 근데 현대차가 하이브리드로도 최대 실적 찍었어요. 판매비 중에 첫 두 자릿수입니다. 그럼 하이브리드로 잘하고 전기차 잘하고 내연기관 잘하고 로봇도 있고 인도 법인 상장도 있고 밸류업도 있고 그런데 시장은 소프트웨어도 있고 하나하나를 다 SUV 도 있어요. 하는 SUV 도 게 있고. 예를 들어서 하이브리드가 지금 잘 나왔잖아 라고 네. 얘기했더니 시장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이브리드에 하다가 이 전기차 캐즘이 끝나버리면 그 사이에 테슬라하고 중국차한테 전기차는 뺏길 걸이라고 하는 우려도 아니죠, 생겼고 아니죠. 근데 이거는 빼려고 하니까 하는 아이. 거예요. 시장이 하락의 원인을 찾다 보니까 그런 식의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어느 부분에서 공감하세요? 현대차가 만년 저평가인 이유에 대해서 네. 답답하면 답답하다. 아니면은 요거 때문에 조금 매력도를 못 느끼는 것 같다. 뭐 국장에 있어서 그런다라고 얘기해도 되고. 박종훈 팀장님 어떠세요? 과거 이제 저평가 구간이라고 하게 되면 제가 이제 미국에 있었을 때 네. 아, 정말 쇼크를 한번 먹은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대학생 때인데 관광 비자로. 아니지 그때 아니에요? 그 학생 비자, 학생 학생 비자. 비자로. 아, 네. 네, 학생 비자. 네, 유학생이- 관광 비자로 이제 학교 가기 힘들어요. 네. 유학생이니까. 예, 한 50년 전엔 가능했지만. 네. 하여튼 자, 근데 제가 이제 지나가면서 딜러샵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거 정말 옛날 얘기예요. 딜러샵에서 네. 제네시스가 처음 나올 때죠. 오. 제네시스를 사면 엑센트를 공짜로 줬어. 호주에도 그랬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랜저 사면 엑센트 공짜로 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고 나서 야 이거 그래도 이게 1+1은 좀 그치. 아니지. 아무리 현대인데. 자동차인데 자존심 상해. 그러니까 아. 자존심 상했었어요 그때 맞아, 당시에. 맞아. 예, 그게 이제 진짜 어느덧 한 15년 전, 뭐 한 16년 전인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들어서 현대차는 많이 좋아졌어요. 네. 그리고 사실은 과거에 정말 국내 시장에 집중되어 있던 것보다 지금 글로벌적으로 어떤 위상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상태는 사실 저는 좀 과도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주주 정책도 마찬가지고 과도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일련의 어떤 과정을 보게 되면 앞서서 뭐 돈세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고환율 때문에 수익이 좀 좋았다. 하이브리드 SUV에 가서 좋았다. 하지만 전기차의 어떤 전환에 있어서 만약에 그런 부분 점유율이 뺏기면 또 어떻게 될까? 또는 세론에 관련된 이야기도 좀 나오다 보니까 뉴스에 대해서 뉴스에 네. 세론 뉴스가 요즘에 뭐 많이 좀 시장의 어떤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여러 가지 미국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도 있고 여러 변수가 너무 많아요. 지금 네.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선반영되어 있었던 전기차,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 주가가 조금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 저는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오늘 방송하는 게 정말 기회라고 봐요. 네, 이제는 오히려 조금은 우리가 매수의 시점으로 좀 바라봐야 될 시점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년 저평가 예전에는 비교했을 때 실적의 볼륨이나 실적의 질적 성장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더 밸류를 줘야 되는데 지금도 저평가가 아쉽다라는 아쉽죠. 그런 이야기. 돈쌤님은 왜 만년 저평가입니까? 일단은 그 내연 기관을 팔아서 나오는 수익에 대해서는 밸류를 거의 주지 않고 있는 게 가장 문제고요. 그 사이는 일단 전기차로 다 바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내연 기관에서 나오는 매출은 나중에 없어질 거니까 이걸 빨리 전기차로 채워내지 못하면 나쁠 것이다라는 논리가 한동안 피크아웃 논리로 계속 됐었고,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도 약간 마찬가지인 거죠. 하이브리드도 지금은 잘 나가고 있지만 하이브리드는 하나의 그 브릿지 역할일 수 있다는 의심이 좀 아직 남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좋아진 것은 예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가형으로 아니면 1+1으로
뭐 심지어는 뭐 차를 한 대 더 주든지 아니면 타이어를 그냥 공짜로 바꿔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가형으로 왔었는데 네. 그래서 산업 자체를 거기에 약간 현대차는 적응이 돼 있었어요. 예, 그랬는데 이제 제네시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가 차량이 나오고 잘 팔리기 시작하면서 이익률이 많이 좋아진 건 사실이죠. 예, 예전에는 그 단가가 낮았다가 단가를 높아서 팔 수 있는 구조가 됐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인정을 받으려면 지속성을 보여줘야 돼요. 지속성 이게 계속 가능하다는 거. 근데 그게 지금 자동차 시장에서는 내연기관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완전한 전기차 시장으로 확 전환되는 것도 아닌 중간의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다가 밸류를 줘야 될지 사실 조금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 현대차가 계속 실적이 좋아지는 상황에서 주가가 반응한 포인트가 뭐냐라고 하면 올해 초에 있었던 밸류업이거든요. 그럼 밸류업 분위기로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때마침 8월 달에 인베스터 데이에서 이제 주주 환원에 대한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네. 그걸 한번 들어보고 판단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결국 밸류업에 대한 그런 프리미엄 여기 8월달에 인베스터 데이에서 어떤 일단 얘기가 주주 환원이 나올지. 높아지면 저평가된 게 특히 뭐 돈을 많이 버는데 그 벌어든 돈을 지금 평가를 못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주주 환원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여유로 받아들여진다면 밸류업에서는 반응을 하고 실제 밸류업 얘기 나왔을 때 반응이 나왔다. 네. 그럼 현대차는 지금 차량 판매보다는 주가를 놓고 봤을 때는 밸류업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아니 삼성동에 땅 산 것만 해도 얼마가 올라갔는데. 그렇죠. 그때 샀을 때만 해도 좀 미쳤다 그랬어요. 예, 그렇죠. 다 그랬죠. 어. 근데 지금은 안 샀으면 어떨 뻔했냐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 계속 잘 나와도 뭔가 주가가 거기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에 대해서 미국 불확실성이 계속 커져서 그렇다 이런 얘기들이 좀 들리고 예, 있는데 일단 뭐 트럼프 네, 있죠. 트럼프랑 IRA 관련해서도 그렇고 근데 또 이게 폐기하기가 또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새롭게 나온 해리스 후보가 지금 또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떤 변수들을 좀 더 짚어봐야 될까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좋은 실적에도 빠지는 거는 오늘 시장 분위기도 있겠지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겁니다. 일단 트럼프가 아직은 해리스 후보가 지금 치고 올라온다 하더라도 이 정도는 컨벤션 효과죠. 컨벤션 효과가 이 정도라면 조금 저는 좀 부정적이라고 봐요. 아직 트럼프 의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IRA는 양당이 합의해서 통과된 법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더라도 하원과 상원을 장악하지 못한다면 법 폐기는 쉽지 않을 거지만 네. 그래도 보조금 금액을 결정하는 건 대통령이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 보조금을 그냥 주는데 뭐 1,000원, 10,000원으로 줄여버리면 사실상 무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든지 위험이 될 수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현대차는 지금 미국 리테일 시장에서 보조금 못 받고 있어요. 테슬라 같은 건 받는데.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없어지면은 전기차만 놓고 보면 나쁠 것도 없어요. 물론 나중에는 우리도 받을 스케줄이지만 그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 같은 선상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현대도 나름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원래 내년에 양산 들어가려고 했던 조지아 공장이 있잖아요. 공장 짓고 있잖아요. 네, 저도 사진 좀 갖고 왔는데 네. 지금 뭐 알래바마나 조지아 쪽에 하나의 클러스터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 조지아에는 기아차 공장도 있고 바로 옆에 알래바마에는 현대차 공장이 있는데 여기 옆에 지금 전기차 전용으로 만드는 제상 공장을 짓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거를 전기차는 조금 판매가 정체되고 있으니까 지금 현대차의 강점인 하이브리드를 좀 높여가지고 요거를 좀 타파하겠다는 뭐 이런 전략도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당장에는 다음 달에 밸류업 그리고 제상 공장의 양산이 빠르면 올해 10월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어느 정도 캐파가 나올 것인지 본다면 이게 현대차의 주가를 좀 결정하지 않겠나. 이게 좀 큰 공장이에요? 지금 네. 아래 있는 사진도 그 공장입니까? 네, 세 개가 있습니다. 지금 1번 공장, 2번 공장 그리고 제일 크게 진하게 나와 있는 게 지금 건설 중인 제상 공장입니다. 밑에 있는 사진이 그 공장 사진인 거예요? 네, 그렇죠. 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오, 엄청 여의도 크네요. 3배 그러니까요. 면적입니다. 에? 공장 하나 에? 있는데 여의도 3배. 에이, 공장이 미국에 어떻게 여의도 3배? 크게 짓는다니까요, 진짜. 제가 짓는 건 아니지만. 여의도 공원 3배가 아니라? 아, 공원 3배면 거기서 뭐라 그건 전시장이죠. 거기서 그거는 뭐라 전시장이에요, 전시장이고. 공장도 되려 현대자동차 공장도 굉장히 크잖아요. 네. 여의도 3배 정도 되는데 이야. 원래는 저게 다 전기차로만 하려고 했는데 아. 이제 하이브리드를 좀 섞어서 가자. 말 그대로 야, 하이브리드로 가자. 여의도 3배면 진짜 어마어마한 그러니까요. 건데. 우리가 언제부터 계속 단위를 여의도의 몇 배, 여의도의 몇 배야. 아 근데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 예. 예전에는 이제 서울이 이렇게 건물이 많지 않았을 때는
강북에서 내려다보면 여의도는 다 보였거든요. 한눈에. 그러니까 한눈에 보였기 때문에 저거 몇 배야라고 하면은 감이 오니까. 예, 감이 오니까 그래서 한 거지. 지금 여의도 잘 안 보이잖아요.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박종원 팀장님한테도 우리 신입의 같은 질문. 네. 트럼프가 되냐, 뭐 해리스가 되냐, 뭐 이런 이슈에 있어서 현대차, 기아는 거기서 좀 자유롭다고 봐야 되는지. 왜냐면 뭐 판매량이나 뭐 공장 짓는 거나 그런 게 맞아요. 미국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고 미국 정책에 따라서 맞춰서 해주고 있으니까 크게 영향은 없는 건지. 지금 그러니까 자동차 완성차 기업들 또는 2차 전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대선과는 정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IRA 법안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말 흥미로운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지금 미국에서 젊은 층 사이에서 밈이 엄청나게 지금 유행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카말라 해리스에 대한 어떤 지지율층, 특히나 이제 젊은 층 또는 유색인종층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어느 부분, 어느 정책에 대해서 좀 호의적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좋아요, 좋아요. 일단은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결과는 비슷합니다만 일단 지금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 기업들과 엄청나게 면밀하게 네. 지금까지 계속 이제 관계를 맺어왔고 심지어 우버의 이제 운영 책임자가 제부예요, 제부. 예,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제부고. 제부예요. 예, 그리고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과거 이제 페이스북의 임원이었죠. 셰릴 샌드버그. 샌드버그. 엄청나게 친합니다. 또. 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인맥적인 부분하고 해서 또 이제 그때 당시 법무장관 전에 이제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도 그때 당시에 캘리포니아주의 베이 에어리아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실리콘밸리에 있는 많은 빅테크들과 우호적으로 좀 지냈었다. 네. 자, 이런 부분이 사실 앞으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만약에 미국 대통령이 된다면 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지켜볼 만하고 그리고 지금 IRA 법안 같은 경우에도 어찌 될지 정말 이 대통령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정말 많은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의 이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우리가 예견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솔직히. 네. 예, 힘들다 보니까 사실 그 펀더멘탈 쪽으로 우리가 좀 다가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보조금을 얼만큼 지급받느냐 이 부분은 우리가 향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오늘 제가 좀 준비한 내용이 있는데 사실 현대차의 이유 있는 호실적이라고 해서 제가 정리를 그냥 해봤습니다. 네. 혼자 해봤고 그래서 앞서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하이브리드, SUV 같은 고부가 가치 차종 판매를 해서 이번에 실적이 좋았고 네. 그다음에 환율,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다 보니까 수출 기업에는 호재가 됐었고 원자재 가격은 상대적으로 또 하락을 했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수익성이 좀 좋았고 여기 전기차 시장에 둔화가 있었고 특히나 또 일본 자동차에 대한 여러 가지 리콜 사태가 있었죠. 성능 조작 네.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전기차 전환에 엄청난 과도기를 겪고 있는 유럽 기업들이 있어요. 자동차 기업들이. 자, 이러한 것들이 다 현대기아차의 어떤 점유율 상승에 있어서 또는 매출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줬는데 이 부분이 깨지게 된다면 이거는 또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거죠. 결국에 원달러 환율이 하락을 하게 된다면 네. 예, 또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면 또는 미국에서 또는 국내에 지금 국내 GDP가 지금 뭐 예상치가 좀 나오긴 했는데 역성장을 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국내의 많은 소비자들이 어떤 소비에 있어서 약간의 좀 위축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코로나 때에 그런 여러 가지 보조금으로 이제 계좌가 빵빵했는데 네. 그게 다 썼어요. 다 썼고 지금 개인 신용 부채가 엄청나게 급상승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소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러한 불확실성한 뭐 어떤 미래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은 이번에 이유 있는 호실적이 나중에는 또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를 우리는 앞으로 좀 펀더멘탈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 이유 있는 호실적 보면은 다 너무 좋은 게 환율 효과 있죠. 토요타의 반사수혜 있죠. 믹스 개선 있죠. 다 있어서 너무 좋은데 결국은 주가는 조금 못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암살자님께서 다 됐고 그래도 현기차는 전기차나 수소차로 승부 안 보면 답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기차도 실제로 잘 팔고 있죠? 맞아요.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지금 현대 기아차 미국 내 전기차 판매가 네. 그래도 상대적으로 급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 지금 표가 조금 작아서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요 두 번째 줄 있잖아요. 네. 제일 위 이게 노란 이 연두 색깔 이게 지금 마이너스 성장이에요. 토요타. 이게 테슬라입니다. 현재 테슬라. 테슬라 전기차가 지금 수요가 크게 둔화되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만큼 빠졌다라는 겁니다. 네. 물론 아직까지는 점유율이 1위긴 하지만 이만큼 지금 점유율을 많이 뺏겼다. 그러니까 두 번째가 현대기아차예요. 우리가 보시기에 오른쪽으로 가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포드 다음으로 오. 지난 1분기 때 이만큼 상승을 한 겁니다. 지금.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내에서도 전기차 중에 매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없어요. 네. 없는 상태에서도 현대기아차가 그래도 선방을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고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2분기입니다. 지금 이게 현대 2분기인데 2등이네요, 2등. 2분기인데 지금 이거가 세 번째죠. 여기 기아고요. 네. 자, 네 번째가 현대예요. 총 합쳐야죠. 합치면 포드보다 더 올라갔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2분기는 2위를 기록했어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1분기, 2분기의 어떤 판매량을 봤을 때는 현대 기아차가 미국 내에서 지속적인 어떤 점유율을 먹어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만약에 전기차로 이게 전환이 된다 하더라도 현대 기아차 하이브리드 SUV 이게 판매가 줄어들면서 악재가 아니야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전기차 내에서도 지금 큰 활약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 같이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현대차를 칭찬해서 광고 방송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사실 깔 게 별로 없어요. 그 현대가 그 업계 안에서 잘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뭐 크게 의심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테슬라는 이제 자율주행 같은 이제 소프트웨어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약간 넘사벽이라고 치면 그 외에는 사실 또 미국 시장에서 중국 차는 거의 뭐 사기가 힘든 상황이니까 네네. 사실 선택지가 현대 기아 외에는 뭐 크게 없다라는 거는 이제 동의를 하는데 그래도 주가가 안 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게 시나리오를 좀 짜봐야 될 게 일단은 하반기에 매크로적인 건 뭐가 있을까? 기업은 잘하고 있는데 매크로적인 것은 일단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겁니다. 금리 인하 시작되고 그리고 경제도 지금 하강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예전에는 금리 인하가 언제 시작되느냐의 문제였다가 일단 시작되면 경제가 내려가는 걸 보고 금리 인하가 어디까지 내려갈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모아질 것 같은데 금리 인하는 일단은 자동차 업계들한테는 좋은 일이죠. 할부 이자가 줄어드니까. 근데 문제는 금리가 내려가는 이유가 경제가 다운돼서라면 네. 지금 소비가 줄어들 가능성에 대해서 특히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개인이 살 수 있는 것 중에 집 다음으로 비싼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제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어제 포드 같은 경우도 네. 지금 가이던스를 조금 낮게 잡았더니 하루에 18%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로 하루에 이렇게 빠진 적은 처음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뭐 전기차, 내연차 이런 걸 떠나서 지금 자동차 업계 자체에 그 전망을 좀 다운시켜야 될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이 지금 시장에 있다는 겁니다. 시장에 있다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가 해리스가 당선이 되느냐, 트럼프가 당선이 되느냐인데 해리스가 당선이 되면 일단 우리 현대차 같은 경우는 좀 안심을 좀 가져갈 수는 있겠죠. 왜 해리스가 꼭 좋다기보다는 크게 변화할 게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데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는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는 게 감세 다음으로 많은 게 유가를 떨어뜨려서 생활 비용을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유가가 내려온다면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매력이 좀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렇죠. 예, 저는 이거 좀 크다고 보거든요. 이게 지금 트럼프는 자기도 알고 있어요. 자기가 하려는 정책들이 다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정책들이라 이거를 어떻게든 좀 줄여야 되고 체감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예민한 에너지 가격. 에너지 가격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거긴 방법이 있거든요. 규제를 풀어서 리그수를 더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물가가 유가 하락으로 지켜진다면 자동차의 패러다임 변화 속도가 약간 정체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다. 그러니까 정책이 어떻게 펼쳐지느냐에 따라서 네. 계산을 잘 네, 해봐야 그래서 된다는 현대차도 거네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어렵네. 지금 제3 공장을 다 하이브리드로 전환하겠다는 건데 거기서 만약에 풀 가동이 되면 네. 현대가 해외 생산 비중이 미국 내 생산 비중이 거의 60-70%를 넘어가거든요. 그럼 사실상 뭐 미국 차가 되는 겁니다. 미국 기업이네. 예, GM 다음으로 많아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또 현대 고민은 미국에서는 괜찮을 텐데 지금 우리 공장에서 만들고 있는 거를 미국으로 보낼 일이 없어지니까 네. 아태 시장을 또 어떻게든 공략을 해야 되는 또 숙제가 남는 것이죠. 인도 있잖아요, 인도. 그죠? 인도를 좀 팔고 그런 쪽에 판촉을 더 해서 인도 쪽에서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내 시장에서 생산은 이쪽으로 나가고 미국에서 만들어 가면은
의외로 트럼프 당선인도 나쁘지 않을 수 있겠다. 예. 저 오늘 호흡이 잘 맞아요. 호흡이 잘 맞아요. 아, 돈쌤님하고. 두 분 호흡은 항상 잘 맞았어요. 항상 잘 맞았어요? 네. 자, 화면 한번 보시죠. 화면 예. 한번 보시죠. 자기 거 하려고 그냥 왜냐면 호흡 아니, 얘기한 거 돈쌤님이 지금 네. 아시아 지역, 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대기아차를 만약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 당연히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들어요. 지금 현대기아차의 대륙별 판매 비중입니다. 지금 주황색이요. 현대기아차입니다. 그리고 여기 가장 동그라미 큰 게 있잖아요. 이게 네. 지금 아시아 지역인데 앞서서 말씀해 주시면 인도 시장에 대한 상장. 네. 이게 지금 가장 또 큰 이슈잖아요. 그쵸. 글로벌 시장에 4위를 기록하고 있는 정말 엄청난 시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점유율도 가져가는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동그라미 자 가장 왼쪽에 이게 북미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아시아 그리고 그러니까 1위가 아시아고요. 중국을 제외한 네. 아시아 지역이고 비중을 봤을 때 2위가 북미고요. 3위가 유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어느 정도 그 가장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 그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점유율을 확장해 나가느냐가 앞으로 현대기아차의 방향성이 걸렸다. 자,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지금 제일 위에 있는 기업 빨간색 줄이 이제 일본 자동차 기업들입니다. 네네. 이게 되게 포트폴리오가 좋아요. 일본 기업들은. 왜냐하면 정말 다양한 대륙에서 많은 그러네요. 판매를 골고루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물론 중국에서 굉장히 잘하네요. 중국에서 잘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정말 잘하고 있고. 근데 이제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일부 대륙, 그러니까 1위, 2위, 3위 제외하고서는 사실 점유율을 그렇게 가져가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뭐 만약에 우리가 너무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네. 다른 지역에 약간의 성장 모멘텀, 잠재력이 좀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포트폴리오 자체가 조금은 좀 한정되어 있다. 자, 이 부분도 뭐 같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또 보면 현대차가 5D 자동차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말씀 예. 주신 것처럼 인도 법인의 상장도 예정되어 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 현대차 미래 가치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인도 시장은 저도 정말 제일 개인적으로 크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인도 시장에서 점유율이 2위입니다. 2위고요.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인도 시장이 어떻게 지금 확장해 나가고 있느냐를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제일 위에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네모칸을 쳐놨어요. 네. 지금 현대차 2위고요. 지금 기아차 같은 경우는 6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가지고 인도 시장 내에서 점유율이 조금 빼앗겼어요. 왜 빼앗겼냐? 도요타가 엄청나게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도요타의 추격을 따돌리는 것이 어찌 보면 인도 시장에서 좀 현대기아차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한데 네. 지금의 현대기아차가 인도 시장에서 그래도 많은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인도 시장에 상장을 하는 것이 네. 아마 시기적으로 가장 적절한 시기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네. 왜냐하면 점유율이 점점 뺏기는 그러한 부분이 된다면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봤을 때도 약간의 좀 과거 받았던 것보다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좀 빠르게 진행을 하는 것 자체가 또 현대기아차에 좀 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인도 시장 자체가 워낙 급성장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지금 뭐 현대기아차가 북미도 물론 잘하고 있지만 지금 인도에서 어떤 방향 이제 이 점유율 빼앗아 가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고 지금 현재는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도 법인 상장에 대한 기대감 요거 계속 남아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저는 자동차 주식을 한 몇 년 보니까 네. 이게 어디가 좋아지고 새로운 네. 차종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별로 도움이 안 됐어요. 오. 회사가 돈을 번 거지 주주는 돈을 못 벌었어요. 요즘 자동차 관련해서 급발진 뉴스도 많은데 왜 주가는 왜 급증을 하고 있나 이런 답답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대차가 풀어야 될 숙제는 실적이 잘 나와도 피크아웃 때문에 계속 발목이 잡히잖아요. 네. 요거를 벗어나야 됩니다. 요거를 벗어나는데 근데 쉽지 않다는 거죠. 이 정도의 성장에도 그게 쉽지 않으면 하나의 돌파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밸류업밖에 없다. 맞아요. 밸류업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회사는 신차를 내놓고 하는 것도 다 좋은데 올해 연말부터 또 신차 기대감도 좀 생기고 있긴 한데 이 기대감을 주식 가격에 녹이려고 하면 주주 환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된다는 거. 지금 밸류업 아니면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IPO도 있고 밸류업에 대한 그런 네.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결국엔 어쩔 수 왜안 없어요. 사는 근데 거예요? 외국인들이 그리고 들어오려면 저는 밸류업을 해야죠. 사실 지금 오늘 현대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네. 최근에 미국 시장의 어떤 흐름을 보게 되면 섹터 로테이션이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형주들을 많이 팔고 있고 그렇죠. 네. 테슬라도 일부 지금 크게 조정을 준 상태에서
중소형주에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 많다 보니까 수급 쪽으로 지금 중소형주 쪽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도 있고 뭐 국내 같은 경우는 뭐 바이오 섹터에 많이 좀 집중되고 있는 모습, 뭐 조선주에 좀 집중되고 있는 모습 이러다 보니까 수급 쪽으로 약간 이동이 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대차 주가도 거기에 따라서 약간의 좀 조정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전기차 캐즘이다 여러 가지 그 매크로적인 환경도 있겠지만 최근에 어떤 주식시장의 흐름도 아마 좀 요인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알겠습니다. 주가를 봤을 때. 예. 자, 그럼 마무리로 주가 관련해 가지고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만약에 못 간다면 왜 못 가는지에 대한 단점, 요거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현대차 리포트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엊그제도 한국투자, 대신, 하나 여기서 나왔는데,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직전 목표가 28만 원에서 목표가 33만 원으로 17% 정도 올려잡았고, 대신은 이전에 좀 세게 불렀어요. 40만 원 불렀으니까 40만 원 그대로 유지를 했고, 하나에서도 29만 원에서 14% 올려서 33만 원까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컨센서스가 지금 30만 원에서 한 35만 원 사이 요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주가가 24만 원이니까 30만 원 이상, 이전에 29만 9,500원에서 멈췄나요? 네, 그렇죠. 30만 그 직전에 바로 멈췄죠. 직전에 멈췄어요. 요거를 돌파해서 30만 원 넘게 갈 수 있다 없다. 저는 이제 밸류업에 대한 의지에 따라 달렸다. 올해 초에 밸류업 때문에 꽤 움직였잖아요. 그렇게 안 움직이던 아이가. 네. 그래서 그 정도 기대를 약간 오버하는 정책이 나온다면은 네. 올해 초에 움직였던 것만큼은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면 최대 한 30만 원 후반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까. 생각을 만약 그렇게 나온다면. 지배구조 이슈가 해결이 안 돼도? 그거는 뭐 사실 해결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요? 해결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뭐 그냥 안 되는 거라고 그것 때문에 지금 기대하기는 너무 먼 이야기 같고 지금 당장은 현대도 지금 돈을 많이 벌어놨기 때문에 네네. 주주 환원을 하려면 현금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당 2,000원씩 주겠다고 발표가 나오기 시작하고 하는 것도 회사도 이제 그걸 이제 눈치를 챈 걸로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기대하는 거에 부족하지 않게 나온다면 이거는 지금 우리도 돌아가면서 하나씩 터지잖아요. 제가 그저께 나와가지고 이제 반도체보다는 조선이 나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조선이 좀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조업 국가에서는 이렇게 돌아가면 하나씩 터져요. 자동차라고 해서 언제까지나 이렇게 소외되지 되란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온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들은 밸류업 정말 좋아하니까 맞아요. 그 외국인 자본이 들어오면 그거 보고 이제는 재평가를 받을 수 있겠다는 기대감도 생길 수 있어요. 저는 현대차 만년 저평가인 이유를 지금 한 2년째 지배구조 이슈 때문에, 승계 문제 때문에 뭐 그런 못 것도 간다라고 있죠. 저는 그것도 맞긴 생각을 합니다. 하고 있거든요. 요걸 해결하는 것도 밸류업이죠. CJ가 그랬죠. 어제 상속세 문제 조금 뭐 완화시켜 준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왔고, 정부의 의지는 있죠. 예, 거기다가 최근에 현대차 배당 많이 하는 것도 정의선 회장의 이제 현금을 좀 확보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알겠습니다. 박종훈 팀장님은 30만 원 넘어서 더 쭉쭉 갈 수 있다 없다? 저는 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국내에서 주주환원 정책이라는 것은 국가 차원, 정부 차원에서 지금 밀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1호 기업, 그러니까 1호 기업은 현대차죠. 어찌 보면 가장 앞서 있는 그런 지금 뭐 회사 자체 내에서도 이제 많이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나중에 저는 개인적인 기대감이 이겁니다. 국내에 이 기업에서 얘기할 때 그 기업 주주환원 하니 이게 유행처럼 번졌으면 좋겠어. 모든 투자자들 사이에서. 꿈 같은 얘기예요. 꿈인가? 아, 알겠습니다. 진짜 그런. 근데 지금 세법 개정 같은 게 이제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예. 여름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현대차는 8월에 발표를 하고 네. 또 정부는 이제 의견을 취합하고 있으니까 수렴해서. 결론이 나오면 주가에 반영할 것이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두 분 현대차 관련해서 오늘 뭐 현대차 특집처럼 너무 좋은 얘기만 많이 했나 싶기도 한데, 네. 어쨌든 뭐 좋은 얘기가 있으니까 저희가 좋은 얘기를 또 전달해 드리는 거고, 주가가 진짜 파이팅해서 제 자리를 찾기를 좀 바라는 마음으로 현대차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제 유튜버 돈쌤 정현두님, 그리고 YMG 글로벌 박정훈 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뒤에 이슈 점검이 있어서 위메프랑 티몬, 저기 인터파크 뭐 해가지고 Q10 요거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 신입이 정확하게 이슈 점검 해드리니까요.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